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법조인으로서도 오랜 삶을 살아오고 지금은 정치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비교했을 때 어떤 가치를 좀 더 높게 보는지 법조인일 때와 다른 가치를 법조인은 정말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사건을 갖고 오면 내가 쭉 조사해서 수사하고 뭐 해가지고 자료를 다 모은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내가 판단해요. 그리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정치인은 아까 내가 말씀드리다시피 나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이 돼야 돼요. 혼자 못하니까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는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해나가야 잘하는 정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공직에 있으면 아마 그보다는 훨씬 더 좁은 범위에서 일을 하게 돼요. 공직에 있어도 그냥 장관을 하거나 그래도 뭐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사귀는 일은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차이는 그건데 나는 사실은 이 둘이 좀 융합되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전문성을 기르고 이 공직자처럼 전문성을 기르고 또 공직자들도 폭넓게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그 고검장 저 지방에 이제 기관장들 하러 갈 때 우리 직원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국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그걸 해라. 이 두 마리 차이 알겠습니까? 보통 공무원들은 옛날에는 뭐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고시도 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마음속에 자기 중심의 생각이 강해요. 아하, 이 국민들에게 뭘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내 판단에 좋은 길을 막 이렇게 찾아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는 세상이 좀 많이 변화됐다. 이제는 그 국민들이 중심이 되는 이런 세상이 돼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했어요. 이건 사실은 정치적인 마인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이제는 융합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그냥 폭 넓게만 하고 실력은 없다면 좋은 정치인이 못 되겠죠. 그리고 이 공무원들도 너무 자기만 보다 보면 넓게 국민들의 필요를 잘 모르겠죠. 이제는 융합의 시대입니다. 이게 다 잘 섞여서 역량들을 길러가야 좋은 공무원, 좋은 정치인들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다른 질문이에요. 국민 소통을 강조를 하셨는데 국민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의 이념이나 방향성과 반대하거나 또는 그런 자유한국당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도 좀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국민과는 어떻게 소통하실 건지 궁금해요. 지난번 제가 광주에서 열렸던 그 기념식 한 기념식에 갔는데 거기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5.18 광주는 이제 5.18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에 관해서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지역에서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것은 공적인 기념식이고 또 나는 공당의 대표인데 가는 것이 마땅하다. 반대를 하더라도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이념이나 가치에 대해서 또는 아예 생태적으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더 찾아가야 된다. 스며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이런 분들에게도 오히려 더 많이 자주 가야 된다. 내가 지금 이제 청년들하고 만남을 더 좀 많이 가져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젊은 청년들은 자유한국당 그러면 뭔가 꼰대 정당이라고. 여러분 내가 꼰대처럼 생겼습니까?
근데 하여튼 자유한국당 다 꼰대래. 우리 여기 계신 두 분도 의원님도 꼰대처럼 생겼어요? 아닌데 하여튼 꼰대라고. 우리를 꼰대라고 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찾아가서 우리의 진면목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달라도 찾아가는 것이 뭐 그냥 이게 물리적으로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것도 좀 찾고 내가 반주할 건 없나. 우리 자유한국당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홍보를 잘 못해요. 홍보, 이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 근데 이 민주당은 홍보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행사라면 감동이 돼요. 멋져요. 근데 왜 우리 자유한국당은 못하냐? 그래서 내가 언제는 당에 들어오기 전에 그것 좀 안타깝더라고요. 일 열심히 할 역량이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은. 이 자유우파 정당들은 국정을 맡아볼 경험이 많고 그래서 역량이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을까? 혹시 그 소통과 홍보 문제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어느 대학 도서관에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민주당은 어떻게 홍보하지? 쫙 한번 자료를 다 뒤져봤어요. 정말 잘하더라고. 그래서 난 메모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메모했더니 30몇 가지를 이렇게 내가 적었어요.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장점을 내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지지를 많이 받았던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민주당이죠. 오바마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연설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했는가? 뭐 잘한 점들 여러 가지 평가를 하지만 이런 얘기 나는 아주 주목하고 있어요. 뭐냐면 보수의 가치를 진보적 가치를 보수적 방법으로 알렸다. 보수와 진보를 융합해서 연설했다 이거죠. 국민들에게 그래서 와닿게 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우리 학생은 자유한국당 좋아요, 싫어요? 그렇더라도 왔잖아요. 그렇게 하면 스며들어가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문, 아까 여기 먼저 질문했죠. 예.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자한당 해산 청원 180만 원 넘었던 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난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얻은 표가 41%예요. 그럼 예를 들어 3천만 명이 투표를 했다고 하면 3, 4, 12, 한 300만 표? 정확한 표는 내가 모르지만 얼추 생각에 그러니까 우리 당과 뜻을 달리하는 분들이 그만큼 있다는 거죠. 그리고 180만이라는 그것도 그런 표들 중에 이제 몰려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것도 더 좀 적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어쨌거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을 우파라고 하면 우파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한 30% 있어요. 그 다음에 우파 반대 좌파를 또 지지하는 이런 국민들도 한 30%가 있고 그 중간에 한 40%는 소위 중도라고 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30%라고 하는 게 180만 명이 뭐 전체 30%에 한 10분의 1이나 되려나 그런 정도인데 그래도 하여튼 그런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 고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죠. 실제로 저는 우리 가치가 자유한국당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시장경제,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치고 있는 법치, 법 속에는 공정도 들어가고 정의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우리 자유한국당의 가치예요. 그 가치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덜 소중하게 생각해도 되는 거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잘 보여드리지 못한 이런 건 참 우리 부족하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민주당의 홍보 방식을 좀 알아보려고 하루 종일 도서관에 가 있었다니까. 요새 우리 자유한국당 아까 그 청년 부대변인 뽑는다고 했잖아요. 청년들에게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몰라요. 우리 저 자유한국당 내가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청년들하고 행사를 우리 저 이렇게 간담회를 한번 하자. 그랬는데 딱 가서 보니까 설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당대표 인사 말씀, 그다음에 도당위원장 인사 말씀, 그다음에 당협위원장 인사 말씀, 시설장 인사 말씀, 인사 말씀 쫙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담회. 그게 간담회 들어가기 전에 다 지쳐. 인사 말씀 4가지 들으니까. 그리고 뭐 별로 이렇게 청년들에게 입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담회는 간담회인데 그것부터 우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보니까 이런 식의 간담회인데 이렇게 쭉 맨 처음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나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그 말고 둥그렇게 앉혀봐라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나는 여기 또 이렇게 헤드 테이블에 앉아 있고 쭉 둥그렇게 앉아 있어. 둥그렇게 앉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둥그렇게 앉게 했는데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하여튼 위원장님들, 의원님들 얘기를 확 줄였어요. 나도 줄이고 싶은데 나는 나 줄이면 내 손해잖아요. 농담이고. 그래서 나는 꼭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좀 양해를 구해서 하지 말아달라 그랬고 아까 그런 행사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 우리 같이다 지금 앉아있는 곳에서 2m씩 앞으로 갑시다 그랬어요. 2m씩 앞으로 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리가 좁아졌죠. 동그랗게 됐죠. 이게 정말 간담회거든. 간담회라는 거는 무릎을 맞대고 다정하게 나누는 대화, 모임. 이게 간담회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간담회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강의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바꿨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 당의 어른들도 이래야 청년들하고 대화가 되겠구나. 조금씩 배워가시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익혀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에게 시간을 좀 주시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요즘 한국당이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보면서 잘하면 그리고 바른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지지해줘도 좋아요. 아직은 뭐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아까 이쪽에 누가 했었나요? 그래. 네. 보수랑 진보랑 사실 이제 추구하는 가치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 둘 다 어떤 가치들이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재 정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사실 보수랑 진보랑 굉장히 극화되어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서로 융합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좀 현재 정치 상황에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어떻게 하면 그런 가치들을 다 잘 융합하고 보수를 실행할 수 있을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당의 가치보다는 우리 국민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당보다도 우리 국민의 생각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뭘까요?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헌법에. 국민들의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헌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헌법은 두껍죠. 양이 많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직접 접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걸 줄이고 요약해 보면 이제 엑기스 핵심이 나오죠. 지금 우리 헌법의 핵심은 아까 내가 잠깐 말씀드렸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또 시장 경제, 법치,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 선거제도, 또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헌법의 가치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런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어떠냐?
나는 민주당도 헌법의 가치를 존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도 많이 좀 한쪽으로 가 있는 치우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는 헌법의 가치, 자유민주주의를 수정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1학년이라고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의 상처를 줄까봐 내가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헌법 가치와 다른 그런. 여러분 통합진보당 통진당 사건이라는 거 아세요? 통진당 어떻게 됐습니까? 해산됐죠. 헌법에 따라서 해산됐어요. 왜 해산됐느냐? 헌법의 가치와 반하는 정당이다. 그런 평가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자체가 갖는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한국당은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이런 정당이다. 이걸 이제 표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도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분들이 주장하는 이런 것들도 헌법에 일부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포용하고 수용해서 국민들의 큰 뜻을 받드는 이런 정당이 되자. 이게 우리 자유한국당의 가치입니다. 뭐 예를 들면 복지 이런 것은 진보적인 쪽에서 많이 주장을 했다고 돼요. 근데 저는 왜 복지를 진보에서만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느냐? 나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복지 혜택을 골고루 누리면서 사는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이미 자유한국당이 그런 것에 강조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한다가 아니라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 정당의 차이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여러분 다 보수 정당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뭘 더 강조하는가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당을 달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 민주당과 2년 논쟁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있는 것을 조사하면 그게 국민의 뜻 아니겠어요? 방향은 분명합니다. 또 아까 요 뒤에 누가 손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쪽인가요? 에이 잘 모르겠다. 한번 두 분 중에 아무나 한 분. 네. 가위바위보 하세요. 대표님 말씀 정말 인상 깊었고 또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패스트트랙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들은 정치학교원 수업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단순 가치는 득불과 의석 대승리 간의 불비례성의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은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한 대표님의 그런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장점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금 선거 제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선거법의 기본적인 가치는 국민들이 투표한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자. 이게 큰 가치예요. 국민들이 선출한 사람이 대표가 되게 하자. 이게 지금 그 우리 정치권의 합의였거든요.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내 표가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이게 방향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모르게 정치 공학적인 계산에 따라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결론이 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투표한 표가 누구를 뽑는 표다. 이런 것이 확정이 되려면 내가 1번 아무개를 찍으면 그 사람이 되거나 말거나 그 사람에게 내가 이제 지지를 표한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내가 뭐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식을 17개 수식을 거쳐야지나 답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에 지금 저 정개특위 위원장 하는 분이
계산 방법은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이런 말 했다는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바르지 않은 선거다.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 대표가 되게 하자. 그리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반드시 뭐 단수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10,000표당 한 명을 뽑는다 그러면 1200표가 이제 표가 1200표라고 하면 그 200을 그냥 사표 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배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선거를 하면 할수록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독일인가요? 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번 해봤더니 처음 출발은 300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700명이 됐대요. 그걸 줄일 수는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금 국민들의 뜻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다. 정수가 국회의원 너무 많다. 다 그게 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방향을 선거법 개정의 방향을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서 투표하고 선출되게 하자. 그거 하나. 또 하나는 국회의원 숫자를 전체 숫자를 줄이자. 우리가 300명인데 그동안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많이 주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성하는 마음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10% 줄이자. 30명을 줄이자. 그게 우리 당의 선거법 개정 의견이죠. 아직은 뭐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시간이 다 돼서 저는 뭐 여러분들하고 많이 논의하고 싶은데 아마 그러다 보면 배에서 호로록 소리도 나고 또 우리 이 중에는 또 약속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럴 테니까 여기서 말씀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